그리고 정말 의외일 수 있지만 다른 이성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오히려 미련일 수 있어요. 도대체 미련이 없을 것 같은 상대방이 어떻게 미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X 생각나고 X 만났을 때 추억 자꾸 떠올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X의 SNS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SNS 봤더니 X는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또 약 오른다 라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렇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상대방이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단호해서 도저히 미련이라고 1도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미련이 가득할 수 있고요. 도저히 미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미련이 있을 수 있는 이유와 뻔하지 않은 상대방의 미련 신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제해 방법에 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대체 미련이 없을 것 같은 상대방이 어떻게 미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호했던 이유가 내가 너무 매달려서 그 매달림을 멈추라는 의미에서 단호했던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꾸 흔들리는 자신이 싫어서 그 싫음의 표현을 상대방한테 해서 단호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부재 느끼며 충분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없으면서 연애했을 때는 해결이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막상 옆에 없고 힘드니 내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타협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생각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X가 미련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슬픈 음악을 해놓고 연애했을 때 찍었던 사진 계속 올리고 이런 누구나 애법한 뻔한 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NS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잘 사는 모습 보인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오히려 상대방이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꾸 생각나니까 그 생각들을 하지 않기 위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 있고요. 여러분도 힘들 때 꼭 대놓고 힘들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가라앉은 기분 풀려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요. 오히려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미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했을 때보다 사진을 더더 자주 올리면서 폭풍 업로드한다. 이 또한 미련 신호라고 봐도 되거든요. 자꾸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말 의외일 수 있지만 다른 이성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오히려 미련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있겠다 또는 질투심 유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이성과 정말 친한지 사귀는지 그리고 썸인지는 사진만 보고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사진을 위해 잠깐 연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환승이별 아니야? 헤어지고 나서 바로 썸 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환승이별 또는 헤어진 직후 바로 썸이면 보여지는 게 싫고 본인도 찝찝하니 보통은 프로필 비공개로 가려놓든 아니면 헤어진 직후에는 커플 사진을 올리지 않던 멀티 프로필을 하든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물론 이조차도 신경 안 쓰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멀티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멀티 프로필을 사용하는 게 미련일 수 있어요. 굳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수고스러운 걸 왜 할까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때문이라면 나한테 보여지지 않은 사진이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일 테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설령 미련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또한 차단 관련하여 말씀드릴게요. 차단하면 X랑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차단 풀고 제외한 경우도 있었고요. 와. 본인이 차단하지 않고 내비두면 연락을 할 것 같고 연락할 수 있는 선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불안해서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을 한 것일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라면 금방 차단을 풀고요. 그러니 차단이 오히려 제외에 유리할 수 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정리가 늦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트 통장 같은 게 있죠. 물론 귀찮아서 상대방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정리가 늦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한번 말해볼 수 있죠. 해결해달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계속 정리 안 한다면 상대방이 이것마저 해결해버리면 이제는 연락할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제 영영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미련이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제외할 수 있을까요? 와. 상대방이 미련은 보이지만 제외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제외하자고 이야기해봐야 또 매달려봐야 상대방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별의 아픔도 덜하고 공허함도 덜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기간 정해져 있는 것보다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외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외하는 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매달리고 직접적인 설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라면 연락이 올 수 있으니 기다려봐도 괜찮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 연락으로부터 일주일 정도에서 길면 한 달 이상까지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연락해서 상대방과 비슷한 생각임을 이야기하며 공감해 주세요. 나도 연애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연락이 왔음에도 재회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연락이 이어지기가 유리하죠. 그렇게 연락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